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원인 서류 중에 판결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여기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말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정증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 서류 중에. 이 공정증서가 이제 원인 서류로 갖춰져 있을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이제 변제 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용정보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하셨을 경우에 실무에서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변제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 즉 채권 추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채권 추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 채권 원인 서류가 공정증서일 경우에 채권 추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공정증서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강제 집행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이제 채무자가 되겠는데, 이 중에 이제 채무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개인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데 이제 이 법인일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 껍데기인 법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채무자 법인이 자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명목상 법인 회사로 설립이 되어져 있는 그런 법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이 이제 나중에 채무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채권 추심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채권 추심에 들어갔을 때 그 법인의 자산이 없으면 결국에는 채권 추심이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변제 자력이 없는 법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공정증서라는 서류 자체는 단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만 있을 뿐인 거지, 채무자 당사자에 대해서 자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법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상당히 그런 법인이 채무자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지를 않고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일반 개인일 경우입니다. 개인일 경우도 상당히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증서를 쓸 당시에 채권자가 이 개인이 변제 자력이 있는지, 또는 그 당시에 신용 불량자인지, 또는 재산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금융권이나 이런데 또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서로 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다 보면은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채무자가 이 채무 말고도 뭐 금융권에도 상당히 채무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결국에 따라서는 다른 개인 채권자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알아볼 방도도 없고, 채권자가 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내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효력만을 믿고 그냥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공정증서를 강제집행,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그냥 작성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나 가진 거 없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자기한테 어떤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이 내 재산에 대해서 뭐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저희가 공정증서가 원인 서류로 해서 그 채권 출심이 의뢰가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권 출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발생이 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 원인은 다 이런 데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뭐 한 가지 이제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통상적으로 변제 기일에 변제를 채무자가 못했을 경우에 한 가지 태도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변제 기일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얘기는 변제 기일을 통상적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연장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나마 있는 변제 능력이 연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그 채권을 변제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로 변제 기일을 연장을 해주는 채권자만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변제 자력, 변제 기가 도래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또 미룬다든가 또 변제 기일을 연장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들어주지를 마시고 바로 채권 출심 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그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병행을 하셔서 바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시는 게 내 채권을 보존을 하고 바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